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장중 스펙타클 했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감격스러우면서도 무게감 있는, 향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절제된 시세가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열리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어떤 시세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늘 뭐 셀트리온 40만원 돌파되는 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7만원 돌파, 뭐 제약은 오늘 약간 좀 밀리긴 했지만 뭐 역시나 이제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있는 부분들, 많이 이제 감격스럽고 흥분하고 조금은 굉장히 좀 심장이 뛰는 그런 기분들을 아마 느끼고 계실 텐데요. 뭐 이럴 때일수록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대로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지금의 흐름을 이제 체크하고,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자체는 사실 플러스로 양시장 모두 마감했지만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뭐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은 아니었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룹주들 위주 강세였고, 뭐 대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수급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수급이 이제 집중화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셀트리온 그룹 바이오 대형주 쪽으로 이제 집중되는 그런 흐름이 지난주부터 뭐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주도하는 장세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대형주 장세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소외될 수 있는 장이긴 한데요. 뭐 중소형들이 안 간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연초쯤 아마 중소형주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요 반대쪽 쪽에 대한 어떤 수급이 집중화되는 게 조금 당분간은 지속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장중에 시세를 뭐 계속 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보통 이제 최근에는 뭐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너무 그 40만원 돌파의 어떤 흐름을 조금 보면서 장중에 좀 영상을 만들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도 좀 드리고, 또 저도 시세를 좀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뭐 거의 뭐 급등주 패턴, 세력주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예측 가능한 영역이 있거든요, 이런 패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조금 더 집중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뭐 핵심적으로 제가 느낀 어떤 부분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장중 시세를 컨트롤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갭상으로 완전히 시작이잖아요. 셀트리온도 4.3% 상승으로 이제 시작을 시켰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7.9%로 상승을 갭상승 시켜가지고 이제 급등했다가 밀어버렸잖아요. 장 초반에.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단타 물량들, 그리고 주말간에 이제 우호적인 어떤 시각을 가진 신규 투자들을 밀어버리거나 털어버리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그 막판에 이제 고가 형태로 이제 마감을 시켰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패턴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획적으로 지금 장중 시세를 컨트롤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물량을 이제 지금 구간에서 뺏겠다는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물량을 여기서도 뺏겠다, 물량을 더 흡수하겠다. 이거는 뭔가를 아는 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공매도 쇼커버 물량,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패턴. 어찌됐든 지금은 주식이 없는 자들이 굉장히 조급한 느낌들, 시세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오늘 보면서도
소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다른 부분이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에게 단 한 주도 내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공매도가 지금 여전히 700만 주 이상 붙어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 잔고 금액은 늘어나죠. 그래서 3조 원 가까이 아마 될 텐데요. 분명히 이제 파산이 발생할 겁니다. 이게 상당 기간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도 오르게 되면 공매도 파산하는 어떤 주체들이 발생할 걸로 보여져요. 그 테슬라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에 노출되고 이 노출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검은 장막 속에 들어있는 그 공매도의 어떤 실체, 그 베일이 일부는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주주분들이 꽉 쥐고 있는 것이 정말 그 어둠 속에 있는 장막, 그거 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10년의 어떤 그 공매도 세력의 어떤 주체, 실체, 그게 제가 볼 때는 공매도 파산 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에 우리가 좀 관전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은 뭐니 해도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이제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그 부분이 수급을 밀어 올리는 그런 어떤 형태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40만 원 돌파를 오늘 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40만 3,500원, 6%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결국은 바이오 항제주의 대관식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마감 전에 오늘 장중에 제가 40만 원 돌파 영상을 이제 찍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장중 지금 2시 24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 지금 40만 원 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이지만 영상을 좀 이렇게 기록으로서 좀 남겨놓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또 이제 함께 공유하고자 하고요. 여기 한 7만 주 정도 물량이 쌓여 있네요. 아까 10만 주 정도 됐는데 조금은 이제 소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야,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어떤 시기, 그런 하이라이트의 어떤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레벨업, 점핑, 그리고 이제 도약,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간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제 시장이 셀트리온을 알아보는구나. 원래도 이랬는데, 원래도 이 정도의 어떤 주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야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또 힘들어 하셨습니까? 이런 구간을 넘어서 이제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점점 계속 줄어드네요. 아마도 오늘 쇼커버링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프로그램으로 한 12만 주 정도 붙어 있는데, 어쨌든 외국계에서 오전에 모건 스탠리 창구로 순매수 들어오다가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갔는데요. 어쨌든 국내 증권사 창구로도 이제 쇼커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순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수급의 결과를 봐야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매물대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매물은 이익난 사람들의 물량들이 나오는 거 정도 어떤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악성 매물, 그리고 이제 매물대 매물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해피한 이익 실현이니까 모두 다 해피한 그런 상황이고, 40만원 매물대를 흡수를 했네요. 흡수하고 지금 호가 하나 더, 두 개 더 올려버리네요. 40만 500원, 40만 1000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정말
기쁜 순간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생에서도 참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더 치고 달리네요. 13%.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로는 와 이거 너무 과격해가지고 오늘 갭상승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이제 보합까지 밀어버렸다가 갭을 일부러 띄운 것 같아요. 갭 일부러 띄워가지고 근데 단타라든지 신규 입성한 사람들 눌러버리고 재차 다 올려치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력주 패턴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수십 조짜리 기업을 어떻게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있는 건가 하는 참 놀라우면서도 제가 가진 그런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는 게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그 세력주의 급등주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실적도 이제 역대 최고치로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항체 치료제라는 내년도 수조 원의 매출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 모멘텀이 지금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 역대급의 지금 기업이자 바이오 종목이자 모멘텀인데요. 제가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제로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호도하려고 한 표현도 아니고 진짜 그런 표현인 거죠.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5.3%, 5.5%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마이너스 8%까지도 이제 갔다가 이제 올려치는 형태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누가 물량을 던진 거예요. 누가 물량을 던진 거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올려치면서 팔기 위해서 약간 좀 과도하게 여기 올려친 부분이 있었거든요. 12월 3일 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셀트리온 이제 교체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끌어올렸지만 이건 물량을 털었기 때문에 일부 털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시세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물량을 던지지 않고서는 저렇게 발생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가 지금 5%, 13% 각각 상승 중에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시세 흐름을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장중에 키움 창구로는 지금 순매도가 지금 찍히고 있죠. 계속적으로 3만 주, 2만 주, 3만 주, 4만 주. 이제 개인 투자자 딴에서는 아마 이 실현의 어떤 물량들이 나오는 걸로 조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제가 처음으로 장중에 영상을 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 업종별 이제 그 수급을 보면 의약품 업종에서 875억의 외국인 순매수가 찍혀 있죠. 지금 현재 외국인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총 합계 순매매는 마이너스 1958억 마이너스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의약품 쪽으로 이렇게 붙었다는 것 자체는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제 프로그램 매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기관들 8천억 팔고 있네요. 많이 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플러스죠. 코스피도 지금 현재 0.25% 상승, 코스닥은 1.2% 상승이에요. 기관이 이렇게 파는데 시장이 이렇게 플러스를 유지한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업종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 수혜주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죠. 수급이 이쪽으로 완전히 집중되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국내 상황이 코로나가 검사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 동안 양 이틀 동안 600명 이상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는
평일 기준으로는 한 1000명 이상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그 확진자에 대한 어떤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셀트론 그룹주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수급과 시세로 조금 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넥신도 1.3% 강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갭으로 떠가지고 그래도 갭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매물보다 지금 이 매수로 받쳐주는 수급이 더 세다는 거예요. 장중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그런 거거든요. 지금 2시 34분이죠. 그래서 장중에 영상도 한 번씩 올려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요 갭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받쳐주는 수급이 세다는 거고 매물을 잘 소화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넥신 시세가 위로 더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고 일단 오늘 장중에는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근데 2.5%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 기관 매수까지 붙으면서 간다는 거는 지금 이 바이오 업종의 대표 주자, 이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붙으면서 이것도 신고가 제가 낼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이오 업종, 그 제약 업종 지수 그리고 이제 의약품 업종 지수 양대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양대 그 제약 업종, 바이오 업종의 지수 자체가 이 두 종목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수급 셀트론 붙으면 삼성 바이오도 같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수급 성격상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신고가 흐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내주는 게 또 우호적인 겁니다. 결국은 바이오 전반, 셀트론 그룹주의 전반에 대해서 우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HLB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어요. 최근에도 이거 뭐 가져가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종목은 국내 항암제 기업 중에서는 투자 매력이 이제 가장 높은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오스코텍과 이제 HLB를 제가 항암제 탑픽으로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스마트 리포트로 찝어드렸고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오스코텍은 이미 날라갔고 이 HLB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막 치고 달리기보다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9.6%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나온 뉴스는 리보세람이 이제 글로벌 권리 인수를 완료했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로열티를 이제 수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중국에서 이제 항서제약이 이 리보세람을 갖고 이제 항암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다 이 얘기고요. 원래 이제 계획되어 있던 거고 일정이 잡혀 있던 건데 오늘은 여기에 부각되면서 시세 튀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 바이오 업종 내에서 항암제 기업하고 미용 관련된 기업, 뭐 미용 관련된 기업은 뭐 리메드 정도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바이오 업종에서 수급이 좀 붙고 우호적인 어떤 환경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HLB가 바로 뭐 월요일부터 이런 시세 흐름을 좀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HLB 자체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뭐 유망한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기업도 뭐 안타깝게 이제 공매도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시세 발현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셀트론의 지금 현상처럼 나중에 결국은 공매도가 이 기업의 주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2019년도처럼.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정도 코멘트 드리고 장중에 대한 요건 이제 일단은 뭐 멤버십 분들에게 먼저 요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 마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5% 상승해서요. 2745포인트. 오늘 역시나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봉도 한번 보도록 하죠. 주봉도 아주 베스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으로도 아주 상승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수는 뭐 크게 우리가 분석하거나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안정화된 형태고 또 강한 어떤 대세 상승장의 어떤 국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장세 뭐 분석하는 건 크게 중요한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종목이나 이제 업종으로 들어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으로 장중에 그쪽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뭐 지금은 뭐 달러가 어떻게 되고 해외 뭐 시황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시간 쓰면서 이제 분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1.4%, 역시나 이제 바이오가 강세였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확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 업종, 특히나 이제 코로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성 바이오가 오늘 6%까지 오를 전혀 내용이 없었는데 이렇게 올라왔네요. 하여튼 어찌됐든 코스닥 지수 오늘 1.4% 5일선 계속 지키면서 양봉으로 위 탁 쳤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 고점대를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가 주도를 한 거죠. 예. 시총 1위 25조짜리 시총짜리가 이제 15%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를 완전 밀어올렸고, 역시나 이제 이 돌파 흐름, 강화된 흐름을 셀트론 그룹주가 만들고 있는 거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네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보시면 주봉으로도 지금 2017년도 고점대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지금 주봉의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를 시켰죠. 이번 주 첫날부터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매물 없는 영역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0년 뭐 전에 뭐 IT 버블 때 그 고점권역은 매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요것도 무주공산, 코스닥 지수 자체도 무주공산의 흐름으로 지금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업 자체도 역사적 신고가로 위로 무주공산이긴 하지만 지수적으로도 지금 위로 이제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더 세게 치고 달릴 수 있는 흐름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코스닥의 이제 시총 상위주 명분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올라도 되나 할 정도의 어떤 시세 분출이 돌아가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은 아까 이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바이오 업종은 그 짧고 굵게, 그러니까 셀트론 그룹주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투자 전략 자체가 장기 투자인데 이번에 시세 터진 흐름을 보면 급등주 패턴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흐름에서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시킬 거예요. 굉장히 오버슈팅 나오는 어떤 흐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 기간은 또 조정 흐름, 하락 조정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셀트론 그룹주도. 이게 지금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셀트론 그룹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 오버슈팅의 어떤 영역대, 구간대 그런 것들을 좀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매일마다 체크해드리면서 아마 분석해드리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드린 거를 기반으로 각자 이제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종목이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삼성 바이오 같은 게 보시면 차트를 보죠. 삼성 바이오가 오늘 뭐 특별한 뭐 내용이나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시면 갑자기 6.6%로 신고가를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막판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급이 만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셀트론 그룹주가 밀어 올리고 지수 자체가 전체 지수 자체가 이제 위로 뚫려버린, 위로 이제 천장이 뚫려버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제약업종 지수입니다.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가 위로 완전 뚫려버렸죠 지금. 월봉인데 종가
기준으로 지금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뚫려버렸고, 거래소 이제 의약품 지수도 오늘 위로 뚫어버렸죠, 완전히. 예. 뭐 이미 신고가를 내기 시작했지만, 여기 뭐 약간의 박스권 영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돌파해버리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 바이오 업종의 웬만한 것들이 그냥 위로 솟아버리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 바이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유 없이 이제 상승한 거죠. 그게 이제 수급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로 이제 지수든 업종 지수든 위로 이제 무주공산 천정이 뚫려붙다 버리니까 그냥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세게 이렇게 좀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종목군들이 이번 대세 상승 사이클에서 계단식의 상승이 아니라 몇 개월 상간에 아마 고점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수급의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세게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스무스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급하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일단은 그런 시나리오 생각들을 좀 갖고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월봉 굉장히 베스트한 어떤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수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거래소 시장 수급은요, 외국인들이 막판에 조금 매도했네요. 900억 정도 순매도, 기관들이 이제 9,200억 순매도 하면서 개인이 이제 1조 원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요. 기관 외국인들이 팔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셌죠.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도 의약품 업종 1,500억 순매수, 이게 이제 셀트론과 삼성 바이오 두 종목이 거의 이제 국한된 수급이었다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반도체 쪽은 일부 좀 매도물이 좀 나왔네요. 기관들도 좀 팔았고. 그래서 오늘 특징점은 뭐 의약품 쪽으로 외국인이 좀 순매수한 부분, 그 부분이 좀 두드러진 부분이었고, 코스닥에서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거의 한 1,000억 가까이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운수 장비 그리고 제조업단의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해외 시장도 뭐 안정화된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뭐 강세 흐름으로 이제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흐름이 뭐 나스닥, S&P, 다우도 이제 지속되는 흐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좀 아시아권 증시는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일본 증시도 0.7% 약세, 홍콩 1.6% 좀 세게 받았네요. 대만은 0.8% 강세. 여기도 이제 반도체 TSMC가 이제 세니까 같이 밀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상해 증시 0.8% 약세. 그래서 뭐 크게 두드러진 흐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아시아 증시 중요한 어떤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뭐 각 증시별로 약간 좀 업종별로도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과 업종을 선택했는지가 굉장히 뭐랄까 성과에도 양극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 바닥을 이제 다지기 시작하는 쪽도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오늘 우르르 빠졌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제가 주로 많이 봤던 뭐 유통주 쪽, 자동차 주들도 오늘 좀 빠졌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좀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흐름을 보일 때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 민감 섹터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피해 업종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막 올라가고, 포스트 코로나 어떤 시대가 되고 백신이 승인되고 이런 시점이 됐을 때 막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이제 부정적인 어떤 투심이 작용해가지고 시세가 별로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은 뭐 삼성전자 1.9% 상승. 이 상승 각도를 굉장히 높이는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주도를 하고 있죠. 기관들은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그런 패턴이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는 400조짜리이기 때문에 시총 규모가, 그리고 뭐 모멘텀 측면이 뭐 단기적으로 막 붙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조정받고 또 이제 조정받다가 또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각도를 굉장히 높인 부분은 조금 과도하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약간의 이쪽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일부 차익 실현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뭐 그대로 샀네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2.6% 오늘 굉장히 셌다가 약간 양봉인데요. 기관은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하네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최근에 각도를 너무 높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쉬어가면서 역시나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이제 계단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사적 신고가예요. 2000년 막 그 감자할 때 뭐 그때 제외하고는 역사적 신고가, 사상 최고치였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정말 뭐 무주공산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지금 12월 달의 장세는 거의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니까.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LG화학 비롯한 그 자동차 쪽하고 그 2차전지 쪽은 다소 좀 쉬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3.5% 약세.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는 역시 이제 신고가 흐름을 오늘 보여주면서 막판 바이오 업종을 더 위로 올려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셀트론은 6%입니다. 셀트론 같은 경우 막판에 다시 또 조정받다가 올려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물량을 굉장히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시세의 흐름에서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만큼 누르고 뺐고 막판에 그냥 호가를 그냥 먹어버리면서 그냥 40만원 호가에 10만 주 이상이니까 400억 이상이 붙어 있었는데 그거 한꺼번에 그냥 확 먹어버리고 올려치고 해서, 야,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느낌이 나면 2007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20만 원에서 이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이제 시세창을 보고 있었어요. 현대중공업 한번 차트를 볼까요? 2017년도 그 당시에 이제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호가창도 이런 형태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큰 돈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야, 이걸 이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될까? 그때 이제 주식 그렇게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가격이 좀 변동돼 있는데 이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야, 이거 20만 원 이거 되게 많이 올랐는데도 20만 원에서 이제 고민을 했죠. 근데 그 뒤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줬죠. 50만 원 이상.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세장이 굉장히 상당 기간 이어졌지 않습니까? 당시에 2007년에도 2006년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2007년도에 각도를 세우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과거의 어떤 주도주들이 시세가 시작되고 시세가 끝나는 어떤 그런 흐름을 한번 패턴을 한번 날을 잡아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좋은 스터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한번 그런 걸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이 당시에도 이제 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호가창의 어떤 흐름이었는데 거기서 각도를 세우면서 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셀트론의 흐름을 보면서 보시면 이게 뭐 엄청나게 막 올라온 흐름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이거를 고점같이 어떤 과도한 어떤 시세의 흥분 상태라든지 대중이 막 너도 나도 막 가절을 외치면서 막 들어오는 그런 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현대중공업의 20만 원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50만 원 넘었지만 그래서 셀트론도 지금
많은 뭐 전문가 집단이든 뭐 언론 매체든 매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저도 지금 현재 매도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영상을 통해서 그냥 가름해가지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중공업 20만원 느낌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21만 주를 순매수했지 않습니까? 네, 22만 주 순매수를 했는데, 이 쇼커버 자체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하는 어떤 시작점이 어떤 지점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시세를 목표 주가가 얼마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목표 주가를 다시 또 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요 이제 표가 그 최근에 이제 증권사별 리포팅이고요. 증권사 리포트고 목표 주가, 투자 의견,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세 개의 증권사가 이제 40만 원 이상이거든요. 목표 주가가 신영증권이 41만 원, 그리고 흥국증권이 이제 40만 원, 한화증권 신재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45만 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3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이제 이 목표 주가 수정된 어떤 리포팅이 이제 시작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이상의 이제 목표 주가를 매길 때는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이제 반영시키면서 목표 주가를 이제 수정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수준이 될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재밌어지는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을 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커버를 해본 경험이 없죠, 사실은.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FDA 승인 받고 미국 시장에 론칭했지만 사실은 뭐 제대로 지금 많이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그게 뭐 제대로 잘 팔릴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인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셀트론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마다 이제 각자 의견이 틀리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뭐 안 팔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국내 제약 바이오사를 글로벌 블랙버스터 신약이 이렇게 출시된다면 이걸 어떻게 매게 될 것인가를 아마 최초로 아마 리포팅하게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서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누가 먼저 내기를 바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경신되는,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나오게 되는 리포팅의 어떤 내용이 어떨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나오면 이제 바로 제가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세 개 증권사가 40만원 이상이고 나머지 전부 다 30만원대이기 때문에 뭐 그 중에 뭐 29만원도 있죠. KTB 투자증권.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셀트론의 이제 주가 차트 주봉 한번 보죠. 주봉, 월봉 너무나 베스트 해가지고, 일단은 매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쪽 한번 보죠. 헬스케어는 이제 지난 금요일날 시간 외 기준으로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뭐 시작하자마자 7.9% 상승으로 시작했고 이걸 또 보합까지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 단타로 접근했거나 오늘 신규 장 초반부터 뭐 들어온 사람은 사자마자 멘붕이었던 거죠. 사자마자 그냥 뭐 7%가 빠져버리는 거니까 7, 8%. 그러니까 멘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물량 받아먹고 점진적으로 올리는 형태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오늘 수급 보면
기관도 팔았고 외국인도 팔았잖아요. 예. 지금 셀트리온 3사는 지금 주포가, 예, 이 시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주포가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에요. 예, 섬뜩하죠. 예, 무슨 계좌인지 모르겠지만요. 이건 외국인 기관이 아니에요. 지금 수급 이거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셀트론은 이제 쇼커버 때문에 더 튀지만 결국 그 튀게 만드는 도화선 역할을 했던 거는 외국인 기관 어떤 그 자금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섬뜩한데요. 예, 누굴까 하는 생각을, 예, 알 수는 없겠지만, 예, 이 거대한 기업을, 종목을, 야, 이렇게 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모멘텀 강력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셀트론 헬스케어 지금 뭐 정말 급등주 패턴, 주봉으로 보더라도 월봉으로 보더라도, 예, 지금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시세가 강화되어 가는, 예,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예, 솟아오르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뭐 고점의 어떤 패턴, 예, 그런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거나, 예, 그런 게 전혀 지금은, 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형인 거죠, 지금 진행형.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론 제약 오늘 0.75%, 예, 약세입니다. 오늘 장중에 8.5%, 아까 이제 그 장중 영상 거기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건 누가 팔았다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예, 누가 이제 차익 실현이든 어쨌든 물량을 팔았고, 그런 물량에 의해서 장중에 어찌됐든 8% 빠졌다는 거는, 어쨌든 좀 부담 느끼거나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 대비해서는 지금 영역부터는 메리트가 조금은 떨어지는, 예, 이미 이제 이런 어떤 물량 때문에 출렁이게 되면, 예, 다소 좀 시세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넥신도 이제 아까 장중 영상에서 간단히 장중에 코멘트 드렸지만, 오늘 뭐 거래도 줄었고, 예, 갭상 떠가지고 그래도 1%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것 자체는 매물에 의해서, 예, 눌리지 않고 이대로 이제 받쳐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추세를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큰 부담 없는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큰 부담 없는 흐름. 그래서 결국은 뭐 앞으로 이제 내용이 나올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과거 그 스마트 리포트를 여기서 짚어드려가지고 그대로 빠지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뭐 결국은 사실 제가 스마트 리포트 종목 선정을 굉장히 고심해서 하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의 종목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내재 가치에 어떤 받쳐주는 게 실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분석, 신약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을 정말 기피해가지고 안정성 부분이 있는지를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선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 시세를 이렇게 좀 만들어준 형태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뭐 매도해야 될지 이런 의견, 뭐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냥 홀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저는 의견을 드렸고요. 이 기업도 이제 기업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제 스마트 리포트 영상 앞에 찾아보시면, 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 전에 제가 멤버십으로 이제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셀트론 그룹이 이제 오늘 좀 시세가 상승해서 시작할 걸로 좀 예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흔들 걸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많은 또 신규 투자자가 초반부터 입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흔들 거라고 좀 예상했는데, 제 예상이 좀 맞았던 것 같은데, 오늘 역시 어떤 시세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흔들리지 않고 잘,
갖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어요. 녹십자가 이제 세계 최초 혈장 치료제 완치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뉴스가. 그래서 주가 임팩트가 오늘 좀 세게 아마 시작할 건데, 저는 녹십자는 지금부터 좋은 호재가 나오면 매도,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래서 그거 한번 더 체크해드렸고, 또 셀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다 스마트 리포트로 짚었던 종목이죠. 셀리드도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식약처에 1, 2회 이상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승인됐죠. 그래서 이 승인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게 가장 낫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재료에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이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 두 종목이 그래도 오늘 조금 그래도 매물이 나온 거죠, 결국은. 지금 종가 부근을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호재를 빌미 삼아서 이익 실현하는 어떤 큰 손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웬만해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셀트론 그룹주라든지 제넥신, HLB 이런 기업들은 말고, 나머지들은 올릭스 이런 것들은 제가 매도 의견 드렸듯이 많은 바이오주들은 지금 과도하게 좀 올라 있고, 또 큰 손들 세력들이 이익 실현하거나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 오늘 시초가가 9.5%로 시작해서 지금 종가는 2.9% 음봉으로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어떤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셀리드도 마찬가지로 셀리드도 오늘 승인 소식에 이제 9.8%로 시초가 형성됐는데 마이너스 2%로 마감됐죠. 차익 매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세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은 종목이 좀 빠지긴 했지만 오른쪽으로 한번 좀 볼게요. 오늘 이제 당연히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제 진단키트 대표주 CJ는 이제 올랐고요. 알테오젠도 꺾이지 않고 4% 강세로 마감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적인 게 KMW를 비롯한 이제 5G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했지만 연말에 저점 매수를 해놓으면 좋을 것이다. 그 두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죠. KMW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이 두 종목은 다 제가 스마트 리포트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린 거니까 기업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스마트 리포트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노와이어리스도 오늘 이제 3.5% 강세를 보이면서 꾸준하게 지금 저점 다지고 올라오는 형식이죠. 그래서 5G 종목 분들을 굉장히 의견이 많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거 팔아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죠. 이거를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주파수 관련된 불확실성도 좀 해소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을 조금 긍정적으로 만들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5G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한 2에서 한 6, 7%까지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KMW, 이노와이어리스 이 두 종목을 저는 그나마 그 안에서 유망하게 좀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장중에 시세를 조금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피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 종일 숫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진짜 피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중에 웬만해서 잘 안 보고 이제 이게 리포팅 보고 이제 공부하고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그렇게 좀 봤다고 약간 좀 평소보다는 좀 피로하네요. 목소리 약간 좀 피로함이 좀 있어도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일단 오늘 그 발언을 한 내용 중에서 지금 잘못하면 이 3차 대유행 지금 위기 상황, 수도권은 거의 지금 전시 상황처럼 되는 것 같은데요. 3단계 상향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환자 병상이 지금 부족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걸로 지금 막 중환자들이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우리가 체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셀트론의 치료제가 지금 빨리 우리가 예상보다 그냥 빨리 필요한 이유예요. 예. 뭔지 아시겠죠? 이거 진짜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뭐 암 때문에 다른 교통사고 때문에 중환자실로 왔는데 병상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하는 그 상황, 그게 의료체계 붕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부분이 정부로서는 지금 굉장히 위태롭게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지금 92만 명, 92만 명,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죠. 세계 지금 92만 명이 하루에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이제 630명.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거죠. 중국도 지금 뭐 18명이라 이렇게 표기돼 있으니까 뭐 다른 나라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거고, 미국이 지금 전체 확진자 1,500만 명, 지금 하루에 34만 명. 뭐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은 코로나 본격 대유행 진입 전국 팽창의 직전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심고 있고요.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백신 지금 원료 문제 때문에 연내 출시량을 기존 예측치보다 이제 절반 정도밖에 못한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초존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난관이 좀 있을 걸로,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감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완전하지도 않고 또 뭐 우려할 부분이 향후에 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치료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19 대응 사령탑에 임명됐고 나도 백신을 맞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좀 좋은 소식이 나왔던 게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역학조사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셀트론 이제 신속 항원 진단 키트가 아마 승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발언들 자체가 결국은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코로나 솔루션, 조기 진단, 조기 치료라는 이 포뮬레이션에 염두에 둔 어떤 발언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치료제 이제 승인 결과 나오길 임박한 어떤 시점에서 결국은 그 솔루션을 하는 게 대한민국 지금 현재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지금 대통령이 인정해주는 흐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확대하고 신속 항원 검사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셀트론 이제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요, 미국에서 이제 승인 이제 지난 10월달에 이제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로 2,100억 원에 이제 공급 계약 소식을 냈죠. 근데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어떤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승인받은 기업이에요. 대단하죠? 휴대용 장비로 10분이면 확인 가능하고요. 지금 정확도는 95%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왜 한국에서 안 써 하는 이제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뭐 여러 뭐 교수들이라나 이제 의사들도 막 어떤 언론 매체 나와가지고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을 첨작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저도 이제 국민청원 넣어서 여러분에게 좀 같이 동참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 내용입니다. 셀트론이 국내 최초로 코로나 이제 감염증 항원 진단 키트로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국내 최초입니다. 미국, 영국 기업을 제외하고선 유일하다. 아니 이거를 왜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샘피뉴트입니다. 샘피뉴트는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10월 26일 날 발표를 했고요. 미국 수출을 준비한 지 한 석 달 만에 어떤 성과를 낸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계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이 셀트론의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뭐 이게 보시면 10분 15분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감염 여부가. 근데 이제
이게 잘 쓰지 않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민감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건데, FDA가 승인 내준 거는 이 민감도를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임상에서 민감도를 95% 수준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케이를 받은 거잖아요.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력으로 끌어올렸다는 거를 증명한 거고, 셀트론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이제 증명한 거죠. 업계에선 당분간 항원 진단 키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원 진단은 그간 의료시설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도 항원 진단 키트 공급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금 뭐 수만 명씩 늘어나니까 하루에 분자 진단으로 뭐 검사 수요를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무증상자를 어떻게 추출해낼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로서 이제 찾아낼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쓰이게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드디어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쓰이게 될 걸로 아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 기사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캡처를 해봤고요. 최근에 새로 이제 입성한 주주분들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임팩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 셀트론이 하고 있는 본 사업 자체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죠.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유사하게 만들어서 특허권이 풀리면 이제 출시하는 그런 어떤 그 분야인데요.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가 전 세계 지금 현재 지난해죠. 290조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위로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118조 원이거든요. 이거 2배 이상 많잖아요. 거의 뭐 3배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이제 워낙 이제 우리 뭐 단백질 세포로 인해 가지고 만드는 약품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부작용 적고 효능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은 분야예요. 연평균 성장률은 약 10%, 매년 이제 고성장이 지금 예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이제 그 유사하게 만드는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급성장하는 추세가 그대로 같이 따라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연례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셀트론이라는 이 회사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셀트론이 빅파마들에게는 가장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다. 자기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정도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급성장하는 추세를 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올해는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한 33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5년 뒤에는 한 2배 정도 커질 걸로 예상되고요. 셀트론은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 회사, 그리고 최초로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연 그런 퍼스트 무버 기업입니다. 단적인 뭐 예로 비교하자면 애플과 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분야의 퍼스트 무버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해도 이제 역시나 계속적으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들의 특허가 이제 계속 만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이나 정책 등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정책들을 향후 펴나갈 수밖에 없죠. 오바마 케어를 다시 부활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본업 자체, 셀트론이 최근에 이제 투자자에게 드리는 글 해가지고 공지 올리면서 기업의 내재적 가치로 판단해 주십시오 했던 게, 아니 이 본업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이 고평가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상되는 이 FM 가이드 컨센서스 보면 내년 매출 컨센 2.3조, 영업이익 거의 1조죠. 그래서 지난주 주가 수준으로 보면 퍼가 66배 정도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고평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기업은 퍼로 측정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죠. 테슬라를 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은 고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게는 퍼 측정은 약간 좀 무의미하고요. 이 시장의 성장과 그쪽에서의 어떤 선두권 업체, 1위 업체라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을 부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라는
만들면 블록버스터 되는 이 약 자체가 지금 임박해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 퍼가 무의미해지는, 정말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제가 매도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흔들리지 마시고 공매도 세력에게 단 한 주도 내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이오 황제주의 대관식을 했습니다. 공매도 파산 시 검은 장막 속에 그 실체의 베일이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같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들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지금 뭐 수익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셨을 텐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없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